자, 하나마이크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 급락해서 십자도 찍었고 지금 주가가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 이슈는 대규모 유상증자죠. 대규모 유상증자 1125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의 약세, 이렇게 지금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유상증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저기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유상증자와 제3자 배정 중자, 저 아래쪽에 보면 쭉 나옵니다. 지금 유상증자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3자 배정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3자 배정이 나오죠. 공모 유상증자 배정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대부분 3자 배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자 배정은 사실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일반 공모 배정, 주주 배정 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권리락이라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표시가 나오죠.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자 배정의 경우에는 액수의 제한이 없어요. 사실 액수의 제한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몇 년에 한 번씩 극소수 예외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액으로 잡주 세력주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입니다만 3자 배정은 말 그대로 제3자에게요. 회사 바깥에 있는 3자의 인물들, 대표이사의 뭐 친구, 친인척, 형 친구, 형 친구의 인, 뭐 이런 형태로 아주 특정한 소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잡주 세력주에 사용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래서 일부만 먹고 튀는 형태의 주가 활용도로 쓰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죠. 3자 배정 이슈 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랐던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자, 이러고 이제 정상적인 유상증자는 최근 뭐 10년 넘는 동안에 유상증자 얘기만 나오면은 이렇게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수급의 포인트가 놓여져요. 수급. 펀더멘털보다 수급이라는데 극단적으로 포인트가 주어지면서 증자가 나오게 되면 주주가치, 주식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식 가치 희석에다가 포인트를 둬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다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 드렸습니다. 앞서 퀄리타스 같은 경우도 제가 1차로는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과거의 케이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케이스의 예시를 드렸어요. 그래서 증자가 나오게 되면 내용을 일단 살펴봐라. 그래서 내용을 보고 이것이 보통 대부분 저런 잡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잡주로 내려가게 되면 내용이 탑업인 취득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 탑업인 취득 조직 취득으로 이슈가 걸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만 그 잡주들 상패 코스로 가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래 붙들고 가지 마라, 이제 주의하라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주 배정 증자 공식적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늘어나는 주식의 숫자 500만 주 표기가 나오고, 하나마이크론 기존 5천만 주니까 10% 정도 되는 물량,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이 자금으로 어디다 쓸 거냐, 지금 1100억대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디다 쓸 거냐라고. 운용자금 있고 채무상환자금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냐 그러면요, 증자로 들어오는 자금을 다 여기 운영자금에 쓴다라고 나옵니다. 운영자금에.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잡주 같은 경우에 탑업은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예를 들면 탑업인 취득 M&A에 나서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작전형 플레이를 펼치게 되는 거죠. 3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다 그래봐야 일반 주주 여러분들은 주가 올라들었을 때 잽싸게 팔고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런 회사의 성장 과실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 자,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뭐 최근의 경우는 사실상 뭐 상장해가지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먹튀한다, 이게 뭐 거의 거의 대부분의 주식 상장 이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주주, 뭐 대표이사, 그 다음에 미리 들어왔던 매자닌, 이런 놈들만 신나게 배불려주다 끝나죠. 앞서도 한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50배 뻥튀기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 주주들은 뻥튀기가 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내리 스트레이트로 깨져서 개박살이 나버렸습니다만, 여기 초기에 들어왔던 매자닌 경우는 50배를 먹었대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뉴스 나온 거 보여드렸었죠. 자,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시설 자금 같은 경우로 들어온 케이스는 회사가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장을 증설하겠다. 그래서 2차 전지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저 밑에 어디입니까? 포스코 엠텍이 아니죠.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이거 보여드렸었고요. 우리가 치고 들어갔던 2차 전지, 작년에 성장 이전에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올라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성장해서 들어오는데 기업 내용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을 늘려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공장을 더 크게 짓는다.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하는 제1의 이유는 자금 조달을 더 싼 가격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증설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부채가 늘어나는 거지만, 증자로 증설을 해버리게 된다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지. 유상 증자 아닙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싼 가격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게 제1이에요. 그리고 상장이 되게 된다면 기업의 공신력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하고는 이자율 자체가 틀립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제1의 요소예요. 먹튀하겠다가 1의 요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덮어놓고 그냥 간다 이거, 그냥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아주 강력한 성장을 보일 때 포스코 퓨처엠은 증자가 나오고도 그냥 그대로 달렸어요. 자, 지금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지금 증자 얘기 쭉 해서 유상증자가 지금 온통 쫙 3자 배정으로 쭉 돼 있는 거 보이는데, 자, 이 중에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중에서 큰 종목 하나 지금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뭐 더 ENM이니까 전부 잡주들이고요. 뭐 빚 갚으려고 쓴다, 뭐 혹은 뭐 이런 거 잡주들이고, 아닌 종목이 하나가 있죠. 여기 3자 배정도 아니고 아닌가?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 내용이 중국 공장 증설, 그렇죠? 시설 자금 조달 목적. 포스코 퓨처엠 시설 자금 조달 목적이었었고요. 이게 잘 나가니까 이 잘 나가는 거 늘리기 위해서, 잘 나가는 거 더 팔기 위해서 공자를 증설을 하고, 이 증설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을 증자로 당기겠다는 얘기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똑같았었죠. 그래서 시설 자금 투자를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맞는, 원래 이렇게 가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공장을 늘릴 이유가 없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공장을 왜 늘려? 도대체 공장을 왜 늘리냐고.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공장을 늘려야 되고요. 그 공장에서 늘릴 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 정도 성장할 자신이 있다라고. 그래서 증자로 가는 거죠. 증자로. 이 정도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빌려도 돼요. 빌려도 되겠는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최근에 이 코스닥에 이 신규 기업 상장하고, 그리고서 이 퀄리타스도 그렇고 샤페론도 그렇고요. 증자를 유상증자를 하면서 뭐 아무것도 던져주는 게 없죠. 나중에 과실은 지가 먹는데 고통은 너희들만, 기존 주주들 너희들만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발표가 될 때 무상증자가 같이 붙습니다. 유무상증자가.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가 거의 붙었어야 돼요.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보완하는 걸로
보완책으로 유상증자의 주가 하락의 보완책으로 무상증자가 같이 붙습니다. 이게 지금 유상증자만 나와 있는데 무상증자 같이 붙어요. 유무상증자예요. 하나마이크론. 이거 그 뒤에 0.15 신주 배정에 무상증자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신 가지고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만 버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 3자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주가 뭐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 뚝 떨어지는 구간은 항상 노려오라 그러죠. 121선 아래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 저가 밴드 아래로도 지금 뚝 떨어져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되돌아오는 거 노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돌아오는 길. 그래서 이 정도 기업들 같은 경우 이 해석은 주식 수가 늘어난다의 해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쪽에다 포인트를 두시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는 저가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면 충분히 떨어졌죠. 이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잡아가 보자. 그래서 정이 안 될 경우라 그러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유상증자 구간은 건너뛰시고요. 유상증자 권리력 들어오고 난 다음 그다음 무상증자 붙기 전에 그때 붙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뭐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기존 이거 다 내려주는 거거든요. 추세로 붕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추세가 붕괴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추세가 붕괴가 될 리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악재로 해석이 됐습니까? 기존에 팔던 주체인 기관에 조금 더 팔았습니다만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등장해서 나오고 있죠. 펀더멘털이 좋은 경우 이거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받아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자, 요거 체크하시고 이 정도 가격선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온 구간에는 일단 저가 매수로 우선 1차 받는다.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셔라.